사람은 시 없이 살 수 있는가라는 궁극의 질문을 한 시인입니다. 시인들이 사랑하는 시인이죠. 이성복 시인의 시론집 세트가 또 출간되었습니다.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 저희 북파인더 손에 잡히지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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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권 구성입니다. 네, 이거는 또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각 권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이 3권의 책은요, 2002년에서 2015년까지 이성복 시인이 학생들과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시창작 수업에서 나눈 말들을 산문, 그리고 대담, 그리고 시, 아포리즘 등의 형식으로 풀어낸 그런 형태로 엮은 책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40년간 시라는 길을 계속 뚜벅걸음으로 걸었던 시인입니다. 그가 떠올린 말과 그리고 언어를 이 책에 모았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급지의 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책 크기는요, 3권 모두 다 같은 크기거든요.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네, 양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전체적인 디자인도 시인이 크게 관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 권 한 권에 굉장히 큰 정성과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네, 참고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먼저 이성복 시인은 어떤 분이냐? 네, 1977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에는 강단에서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학생들과 계속해서 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성복 시인의 말이에요. 사람이 과연 시 없이 살 수 있을까? 네, 시인은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또 출간됐었던 나름 최근에 출간됐었던 고백의 형식들이라는 그 산문집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고요.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대표작들이 있다고 하죠. 극지의 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첫머리에도 나타나 있지만 2014년과 2015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2014년 후반 그리고 2015년 초반에 강의나 대담 혹은 수상소감 같은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엮은 산문의 형태로 엮은 책입니다. 각 책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 자, 목차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성복 시인의 산문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디자인, 편집 디자인을 한번 봐주세요. 네.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큰 무게감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성복 시인이 독자들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는데요. 왜 그렇게 진솔하게 느껴지고요,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글씨체와 글씨 크기와 적당한 여백이 산문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간 하셨던 강의나 대담이나 뭐 형태를 엮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3권의 책을 내시는데 교정 기간을 8개월을 두셨대요. 서울과 그 대개 거처하고 계신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나름 긴 시간 동안 교정을 하셨죠. 그 시어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확한 메타포들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셨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극지의 시 보여드렸고요. 불화하는 말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고요. 2006년에서 2007년에 시창작 수업을 하셨던 것들을 책으로 엮었는데요. 이번엔 재밌습니다. 또 이 시창작 수업을 시로 풀었어요. 책 제목에는 불화하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먼저 구성을 좀 보시면 네, 정말 시죠. 그렇죠? 하나하나에 넘버가 매겨져 있고요. 시인이 시창작 수업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시로 풀어낸 겁니다. 이 불화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와 불화하고 그리고 또 세상과 또 불화하고 오직 시하고만 화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이렇게 쭉 쉬고요. 총 양장의 또 특징이죠. 총 128개였나? 127개. 127개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창작 수업을 시의 형태로 각 권마다 이성복 시인의 책이 또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세 번째 책, 무한화서입니다. 이 책은 200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시인께서 대학원에서 시창작 수업을 하셨는데요. 아포리즘 형태로 엮은 책입니다. 아포리즘 하면 뭐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떤 짧은 꼭지글, 뭐 격언 형태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짤막짤막하게 글들이 일종의 메모를 엮어놓은 것 같기도 하죠. 네,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3개 꼭지 정도, 2-3개 꼭지의 글이 계속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글들이 담겨져 있고요. 무한화서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이 줄기에 달리는 방식이라고 하는 뜻 화서라는 말이 쓰여져 있네요. 세 권의 책 보면 정말 이성복 씨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인께서는 항상 뭐 생의 날 것 앞에선 인간을 향한 응시 그리고 깊고 오랜 공부를 통해서 비롯한 사유와 감각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또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또 발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 엮어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이성복 시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동서양 철학 그리고 뭐 수학, 천체 물리학 등등의 뭐 물론 시에 대한 사유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공부의 궤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인께서 보통 이제 대구에 항상 거처하면서 잘 안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이 시인의 생각이 매우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세 권의 시론집을 통해서 궁금했던 그 독자분들의 궁금증들이 하나씩 한꺼풀씩 다 벗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 무한화서 같은 경우에는 총 470개 아포리즘 형태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뭐 오늘 부고프노에서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시에 이르는 길 해서 이성복 시노트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일단 거의 비슷한 구성인데 이것은 사실 필사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책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극지의 시에 있는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좌측에 보면 시인의 글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여백입니다. 이 여백의 공간에 여러분들은 펜을 들어서 무언가를 적겠죠. 시인의 글을 그대로 적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상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인은 이제 필사라는 말 자체가 좀 염려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어 이제 필사라는 말은 쓰지 않으셨고요. 시노트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조금 다른 디자인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시인의 글이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한참 읽었네요. 자, 세 권의 책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성복 시론집 세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책 또 읽어보고 싶어 하시고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극지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극지의 시. 이성복 시인은 시인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또 나아갈 수도 없는 바로 그 극지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시라는 것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다리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시가 있는 자리는 자기 삶을 연소할 때 비로소 밝힐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시에 대한 공부는 자기 안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 세 권의 책에 골고루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또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 저도 이거 갖고 싶은데 네. 서점으로 얼른 달려가세요. 이성복 실론집 세트 세 권입니다. 이 책 다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요. 무게가 가볍습니다. 담겨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무거운데요. 가벼워서 아마 그 이동하실 때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어느 페이지든 상관없습니다.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꼭꼭 씹어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손에 잡히지였습니다.